자, 여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하고 업무 보정. 이 두 파트. 이 파트는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하고 업무 보정.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면은 57페이지부터 내용이 꽤 되죠? 60페이지. 60페이지까지. 오, 4페이지나 되네. 4페이지가 되는데 뭐 공부할 건 없어, 사실은. 많이 쓰여 있어서 그러지. 그럼 이제 어떤 것부터 공부하냐? 이것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공부할 겁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이제 오늘 진도 보면 아마 여기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칠판 한번 봐봐요.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못 뚫어지게. 자, A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거래가 이루어져갖고 우리 건물을 샀거든요. 건물을 샀는데 이 개공이 아까 설명 치드그레인에 하라 했죠? 확인 설명을 잘못했어. 고의가 됐건 과실이 됐건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물건 샀는데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손해가 얼마 발생했을 것 같아요? 1억 2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자, 이것까지 이제 외워버려야 돼요. 왜 1억 2천이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1억을 안 한 이유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 손해 발생했어요? 1억 2천. 가정을 해봐. 5억 발생할 수도 있는데 1억 2천 발생했어요. 그러면 개공은 얼마까지 손해배상을 져야 되겠어요? 1억 2천. 다 져야 돼. 1억이 손해 난 만큼. 얼마만큼? 손해 난 만큼. 근데 개공이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 보험 들고 영업을 하는 거지. 보험 설정하라.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즉 개인들은 1억을 설정해야 돼요. 그럼 자, 1억 설정했다 가정을 해봐. 그럼 피해자는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서 1억 받아낼 수 있겠죠? 1억까지밖에 안 해줘. 1억까지 했으니까. 그러죠? 이렇게 받아내요.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직접 개공에게 청구해서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일단 매수례는 다 해결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이제 보험회사는 누구 때문에 지금 1억씩이나 갚아줬어요? 보험 들었으니까 물론 그랬지만. 그러면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구상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갚아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따지 말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없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보험은 구상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뭐 자동차 보험도 보험료 올라가지고 구상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들어가. 보증만 해주는 거야. 보증만. 왜 그러냐면 이 보험은 개공 자신을 위한 보험이 아니야. 남을 위한 보험이라고. 거래 당사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이해되셨어요? 본인을 위한 보험이면 보험 들 필요가 없지, 저라면. 그죠? 이 의뢰인들, 거래 당사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우리 법에서 말한 보증. 그러니까 보증만 해주는 것이지 결국은 다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럼 결국 다 책임지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 파트를 공부하는 거 이거야. 그러니까 이 파트가 지금 4페이지 내용이 이게 전부라고. 지금 내가 그려놓은 거 이게 전부라고. 이게 지금 집에 가도 돼. 이제 다 끝났어. 그렇죠? 진짜요. 그럼 분석 들어갈게요. 구체적인 분석 들어갈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손해배상 진다라면 갑자기 중개받을 맛 안 나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이 딱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책임 성립 요건이 몇 가지?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그랬습니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그랬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그 말은 사무소를 어떻게 했다? 빌려줬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다시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요. 개공이 중개할 때 고의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해서 손해를 끼쳐야 돼요. 그럼 고의 과실이 없이 손해 끼치면 우리 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야. 실수로 했건 일부러 그랬건 관계없어요. 고의란 것은 일부러 손해 끼친 거죠. 과실이란 건 뭐 때문에? 부주의 때문에. 몰라서. 이게 쉽게 말해서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준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고 하자를 조사를 못해갖고 몰라갖고 못 가르쳐준 건 과실이 있는 거야. 자기가 제대로 조사를 못해서. 하여튼 손해배상은 고의가 됐건 뭐가 됐건 둘 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 실수해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져야 돼. 뭔 소리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뭐과 관련된 고의 과실? 중개행위가 뭐예요? 둘 간에 알선해 준 거 중개라 그랬죠. 이것과 관련된 고의 과실만 손해배상이 있어요. 근데 중개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 있죠. 중개행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뭘 공부해야 돼? 판례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애매모호한 건 판례예요. 그래서 중개행위냐 아니냐 이건 판례가 나와 있어요. 기본서 나오면 판례가 나올 거예요. 그럼 하나만 연습할게요. 우리가 보통 중개하고 이 중개해 줄 때 친척이나 아는 사람 물건 이제 중개 보수 안 받고 무료로 중개해 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중개행위로 볼까? 중개행위로 보면 무료 중개해서 사고 터뜨려도 손해배상 져야 되고 중개행위로 보지 않으면 손해배상 안 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무료 중개해도 사고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될 것 같아요? 판례에서 그러면 중개행위로 보고 있네? 네, 그래요. 판례에서 중개행위로 보고 있어요. 무료 중개해더라도 손해배상 져야 돼.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친척이나 아는 사람 물건 중개할 때 아까 우리가 확인 설명 뭐 배운 거 있죠? 거래계약서 쓰는 거. 배운 대로 해야 돼. 괜히 무료 보수 안 받으니까 이 사람이 조화를 했다가 그죠? 나중에 손해가 1억 발생하면 눈이 뒤집혀서 개공 쫓아올 거 아니에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돈 안 받은 게 좋다 그랬다가 손해 1억 발생해봐. 눈이 뒤집혀서 또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공 손해배상 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료 중개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중개 행위와 관련된 고의 과실. 됐어요? 예.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소를 빌려줬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 칠판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A 개공인 사무소 내고 영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휴업을 해. 그러면 휴업 신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앞뒤에 배웁니다. 3개월 휴업하면 휴업 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3월 초가죠. 그냥 문만 닫으면 돼. 근데 이걸 누가 알았어요? B가 알았어. B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한. 다른 사람이에요. 친구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 닫으면 뭐하냐. 내가 여기서 영업 좀 하자. 문 닫을 기간에 너 쉬어라. 어차피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상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빌려달라는 게 빌려줬어. 그래서 B가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어. 여기는 1억 끼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얼마 끼쳤어? 그러면 이 피해자는 직접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손해 끼친 사람에게는 당연히 청구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실질로 돈이 없어. 그럼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거예요. 사무소 주인도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사무소 빌려준 거잖아요. 책임져라. 그럼 이 사람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청구하면 각각 얼마씩? 1억씩. 그것도 2억 받는 거 아니고 선택적으로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러면 개공이 배상해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이야.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슨 책임? 그러니까 하여튼 사무소 빌려줘가지고 사고 터지면 무조건 손해배상 져야 돼, 안 져야 돼? 사무소 주인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사무소 빌려주면 돼, 안 돼? 친구가 빌려달라면. 친구 안 한다 그래도. 아, 친구 끊어버려? 아주 독해. 좋았어요.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공이 져야 되니까 사무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를 첫 번째로 놓을게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을 말하죠? 그러면 재산상 손해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저기가 1억 2천 발생했어. 여러분들 을이라고 생각해봐. 1억 2천 발생하면 잠이 오겠어, 안 해? 안 오겠지. 한동안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정신적 손해 3천만 원. 재산상 손해 1억 2천. 그래서 1억 5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법상 정신적 손해까지는 해주겠어, 안 해줘? 그럼 보험회사도 정신적 손해는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오로지 무슨 손해만? 법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정신적 손해까지는 우리 법상 받지는 못해요. 물론 민법에 의해서 별도로 소송 걸어서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법상은 안 해줘. 이해됐어요? 그리고 손해가 확정이 돼야 돼. 예정이다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둘 간에 무슨 관계에 있어야 돼? 인과관계에 있어야 돼. 인과관계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이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든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 돼. 이 관계가 있어야지 성립이 되고. 인과관계 있냐 없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됐어요? 애매모하면 이제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하나. 자, 봐보세요. 그럼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손해 입증은 누가 해야 돼? 증명.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돼? 피해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개공 쪽에서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주죠. 그러면 저 칠판에서 갑, 을, A 중에서 누가 져야 돼? 뭘 입증해야 돼? 손해액도 입증을 해야 되고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가도 입증해야 되고 인과관계 다 입증을 해야 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피해자 쪽에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입증을 했어. 1억 2천을. 그죠? 입증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개공에게 아까 2천만 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나머지.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냐. 이것은 이제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을 따라야 돼. 민법에서 뭐냐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라.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불법 행위 있는 날부터 몇 년? 10년.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보험회사에다 보험금 얼마 청구? 그럼 보험금도 시효가 있어요. 이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아내야 돼요? 이것도 우리 법에 중개사법은 규정이 없어. 그래서 상법을 따라요. 상법. 민법에도 없고.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몇 년? 3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2번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양가리 1번 나와 있어요. 개공 또는 고용인의 중개행위를 하며 있어서 중개행위 동그라미 고의 과실 또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할 것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거래 당사자는 무슨 손해 발생? 자, 근데 정신적 손해까지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양가리 3번 무슨 관계? 인과관계. 둘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충란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뭐가 나왔어요? 소멸시효라고 나와 있죠? 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 시부터 10년. 거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손해가 발생하려면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원리입니다. 별거 없죠? 자, 더 깊은 내용은 서서히 하기라고. 그 다음에 2번 제목 읽으세요. 보증 설정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이 파트는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하고 보증 두 가지를 공부한다 그랬죠. 이제 보험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잘 봐봐요. 좋아.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에 들어가는데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 업무 보죠.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보증 설정 시기가 나오죠? 그럼 이 보증 설정 시기는 이 앞주에 했어. 등록할 때. 언제까지 보증 설정을 했어요? 업무 개시 전. 왜? 업무 개시하면 계약서 쓰고 중개하다 보면 사고 터질 수 있죠? 업무 개시 전이야. 그럼 앞에 시점은 언제로 했어요?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을 써요. 등록 처분 시부터. 어? 처분 시. 인장 등록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보험은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일단 첫째 줄. 보증 설정 시기 업무를 개시하기 전 동그라미. 그리고 개설 등록을 한 때 이 지문 있죠? 그만이 등록 처분 시라고 적어요. 등록한 때가 등록 처분. 이때부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리고 이제 칠판을 봐주세요. 칠판을 볼 때는 어떻게 봐주세요? 그렇지. 오, 좋아. 자연스럽게. 이제 제대로 대답한다. 오, 좋았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책 순서 관계없이 들어갈게요. 가장 먼저 보증 설정 금액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보증 설정 방법을 알아야 돼. 그리고 신고 절차를 알아야 돼. 세 가지를 놓고 공부할 거예요. 자,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 개공은 얼마 들어 그랬어요? 2억. 이 앞쪽에 잠깐 나왔죠? 2억 원 이상 보험 들어야 돼. 이상입니다. 무조건. 최하가 2억.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은 분사함수 낼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이 앞뒤에 한번 배웠죠?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고 배운 적 있습니까? 자, 법인 개공 그러면 항상 따라 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 있어요. 특수법인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지역농협하고 또 나머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산림조합, 기타 있죠? 나머지 특수법인들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거. 그럼 지역농협은 보험 얼마 들어야 되냐? 1,000만 원만 들으면 돼요. 1,000만 원 이상. 근데 나머지는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보험 들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특수법인은 왜 이건 2억이고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이냐? 그 이유. 그냥 외우지 말고 이유를 알아봐. 지역농협은 우리 법에서 1,000만 원 보험 들어가는 법 규정이 있어. 그런데 이건 전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 근데 중개하려면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무조건 보험 들어야 돼. 법에 있든 없든. 그러면 일반 법인을 뭐 해서? 준용한다. 준용이란 말은 법규를 따른다. 이래서 2억이야. 달리 2억이 아니라. 우리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억.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1,000만 원이지만 지역산림조합은 2억이야. 이해되셨어요? 지역산림조합은 2억이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2억. 산업단지관리기관도 2억. 뭔만? 지역농협. 특수법인 중에 지역농협만 1,000만 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이 있어 없어? 이분들은 얼마 들어갔어요? 1억입니다. 1억. 중개인들은. 1억 원 이상.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이죠. 그러면 금액은 끝났어, 안 끝났어? 자, 그러면 계속 칠판 봐봐요. 방법. 보증 드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서울 보증보험회사가 있어, 없어요? 그것도 보험료 내고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료 내고. 그럼 보험료 내면은 보증을 최대한 개인들은 얼마까지? 1억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제 들어보셨어요? 공제는 어디서 운영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해요. 공인중개사 어디? 여러분 택시 공제 들어보셨어요? 그건 택시조합에서 운영해요. 그러면 이건 협회란 것은 개공집단이죠. 개공들이 자기들끼리 공제로 납부해가지고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사고 터지면 거기다 1억씩, 1억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둘은 똑같아요. 여기는 보험료란 말을 쓰고 이건 공제료란 말을 써. 둘 다 보험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요? 공탁이 뭐예요? 공탁. 돈을 맡기는 거. 이건 어디서 운영해? 법원에서 운영해요. 어디서 운영한다? 법원. 그럼 잘 봐봐요. 2억 보험 들어라면 보험을 얼마 맡겨야 돼? 2억 보험 들어라면 2억을 맡기는 거 봐. 1억 들어라면 얼마? 그럼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 둘은 일단 돈이 없어도 보험료만 있으면 돼. 근데 이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셋 중 아무거나 가입하면 돼. 뭐 가입하고 싶어요? 이 셋 중에서. 공제? 여기는? 공제? 공탁 안 해? 저 공탁에. 좋아. 다 밥 사달라래. 자, 그래서 일단 셋 중 하나 아무거나 가입하면 돼. 셋 중 하나. 그러니까 일단은 대부분 이 둘을 많이 들죠. 공탁은 뭐 돈이 있어야 되니까. 또 이건 찾기도 힘들어, 나중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물론 이제 보험료는 소멸성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보험료 내면 일정 금액까지 보증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나중에 구상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고. 그러면 자, 칠판 보세요. 그럼 신고 절차가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뭐가 나와? 보증, 보험, 증서가 나와요. 그러면 사본 제출하면 돼요. 공제 가입하면 뭐가 나와? 공제 증서. 원본은 게시하고 제출할 때는 뭐요? 사본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서에다가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 들면 보험 증서 나오잖아요. 그 사본 제출해야 돼요. 원본은 사무소 게시해야 되니까 사본을 제출해요. 그러니까 신고서에다가 이 중 하나가 되겠죠. 셋 다 가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신고서에다 이 중 하나가 될 거야. 이걸 갖춰서 어디다 신고해야 돼?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보증 설정 신고해야 돼?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어디요? 서북구 같으면 서북구청장에 보증 들었다고 신고하죠. 이건 앞에서 한번 했어요. 보증 설정 신고해야 돼. 그래야지 알지. 어떻게 보험 든지 알겠어요. 그럼 이 보증 설정이 확인돼야만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등록증. 이 앞제 배웠잖아요. 보증 설정이 확인 안 되면 등록증 줘, 안 줘? 안 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신고 들어가야 돼. 근데 요즘은 귀찮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험회사에서 직접 통보를 해주면 보험 들었다고 통보해 준다고. 그럼 본인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증 설정 절차예요. 이해되셨죠? 별것도 없어. 금액 알아야 되고 방법 셋 중 하나 이거. 끝. 자, 여기까지 밑줄 긋고 또 들어갈게요. 58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증 설정 시기 아까 했고 방법 세 가지 묶으세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자, 공제는 협회라고 적어놓고 공탁은 법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 적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금액. 법인은 얼마? 2억 원 이상이고. 분사함수는 1억 이상 추가 나와있죠? 추가 동그라미. 이 앞뒤에 분사함수 공부할 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수법인은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한국자산관리는 다른 특수법인은? 이 다른 특수법인은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플러스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은 얼마? 1억 이상 나와 있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신고한다 그랬죠? 자, 한번 세 줄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은 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증빙서류. 증명서류 있어요? 증명서류가 뭐예요? 그 양갈 2번에 나와 있는 거. 보증보험 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공탁증서 사본. 이게 증빙서류야. 갖춰서 등록관청에 뭐 하라? 신고 등록. 이건 보증 설정 신고를 말합니다. 다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뭐하면? 통보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럼 보험회사 직접 통보해줘. 관청에다가. 그러면 본인 신고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5번 들어갈 건데, 자, 칠판을 보세요. 그 제목만 읽어보세요. 양글 1번. 뭐라 그랬어요? 변경 설정 신고. 2번은?
재설정. 그러면 칠판 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처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그럼 보험은 보통 몇 년 단위로 가입해요? 1년 단위로 많이 가입해. 2년 계약할 수도 있는데,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이렇게. 1년 보증보험에 계약을 했다가 6개월 만에 갑자기 공제로 바꾸고 싶어. 가능해요? 가능해요. 원래 몇 년 계약을 했어요? 6개월 만에 갑자기 공제로 변경하고 싶어졌어. 남들이 좋다라니까. 그럼 변경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새로 공제를 가입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공제증서가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 사본하고 변경신고서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도 신고 생략할 수 있어. 그럼 처음 보험 들 때하고 변경할 때하고 절차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공부할 건 없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추가로 공부할 건 딱 하나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언제까지 변경 신고해야 되냐 이거 하나만 공부하면 돼. 절차는 같으니까. 자,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무아지경 상태에서 있어서 무아지경 상태에 있어서 질문한 거예요. 초롱초롱하면 내가 질문도 안 해. 자, 여기는. 1년 전에? 그게 아니고 법에서 뭐냐면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말을 써요.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뜻은 뭘까? 이게 자주 흔들려. 한 바퀴 돌아오면 또 만료 전 그런다고. 그게 아니고 효력 있는 중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뜻이 뭘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1년 계약할 때 6개월 만에 변경한다니까 지금. 그럼 아직 남은 기한은 몇 년 남았어? 그럼 만료일 그렇게 표현 안 해. 그래서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말을 써요. 아직도 6개월씩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료일을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이거는. 그래서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는 표현을 써. 그럼 효력 있는 기간 중이 뭐냐고? 보증이 끊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끊기냐면 보증보험을 먼저 해지하고 나서 이걸 가입하면 끊겨버려요. 그죠? 그럼 그 사이에 중개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먼저 가입해서 효력 발생한 이후에 이걸 해지시키라고. 이걸 효력 있는 기간 중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잘 봐봐. 보고 있어요? 어떻게? 뚫어지게? 내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뚫어지게 보는 것은 어제. 내일은 무슨 과목이요? 그래. 내일도. 이게 앞뒤로는 뚫어지게. 중개사법은? 내리 뚫어지게 보면 스트레스 받아 안 돼.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이거. 그 2번에 보면 재설정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면 재설정이란 뭐냐면 여기도 보험 몇 년 계약했어요? 1년 계약해. 그러면 1년 다 돼가 안 돼가? 그럼 여기도 끊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끊기기 전에 막 보험에서 보험 들어가 오잖아요. 끊기면 안 돼. 왜 그러면 이 사이에서 보험 사고 계약 사고 나버리면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재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만료일까지. 만료 전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만료일이란 말을 써요. 왜 만료일이란 말을 써요? 자, 오늘 24시에 보험이 만료된다 가정을 해봐. 그럼 오늘까지 들면 끊겨 안 끊겨? 그래서 만료일. 그러니까 24시 만료되면 오늘까지 보험 들면 되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재설정은 언제까지? 중간에 바뀐 것은 효력 있는 기간 중. 이게 자주 잊어먹어. 공부할 것도 없어. 한 바퀴 돌으면 무조건 만료일이야. 만료일이란 말도 안 해. 만료 전 그래. 한 바퀴 돌으면 두 달 만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 그럴 것 같죠?
그래, 여러분 선배 다 그랬어. 그래도 합격하고 가긴 갔는데. 아, 다행이다, 그러죠. 만료 1이에요, 만료 1. 그러니까 중간에 바뀐 것은 뭐예요? 효력 있는 기간. 자, 재설정은?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만료.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돼. 이거. 이건 뭘 더 알아야 되냐면,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은 이 두 가지만 적용돼요. 공탁은 빠져. 그래서 거기 제목에 보면 가로 안에 보증보험하고 뭐라고 했어요? 공제만 나와 있죠. 그럼 공탁은 왜 안 될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봐. 공탁은 돈을 맡겨 놓는 거고, 이것은 기간 정해서 보험을 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료로 인한 재설정이란 말이 나오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기간을 정해서 이건 보험 드는 거고, 공탁은 돈을 맡겨 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설정은 공탁에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면 시험에 보증보험 공제 그러면 맞죠? 보증보험에 공탁에 가입한 개공으로서 재설정 어쩌고 하면 그건 틀려버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재설정 딱 두 가지 알아야 돼. 이거하고 공탁 받는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책을 한번 보세요. 5번에서 양가로 1번 원칙은 그 두 번째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말 있어요? 그 가로로 묶었어요. 효력 있는 기간 중의 핵심.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원칙 보증보험 공제 가로로 묶었어요. 그리고 만료 1 동그라미 두 번째 줄 후단 만료 1.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뭐가 빠는다? 공탁이 빠는다.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공탁이 빠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공탁금 회수 제한 나와 있죠? 개공이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 폐업 또는 사망인으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해소할 수 없다. 그럼 공탁은 아까 돈을 맡겨놓는 것이죠? 그럼 폐업하더라도 사망하더라도 몇 년간 못 찾아가? 왜 그런 규정을 뒀어요? 자, 일단은 계약하고 나서 폐업을 하고 돈을 찾아가 버리면 사고 사실을 모를 수 있잖아요. 1년 후에 사고 사실을 알았어. 그럼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몇 년간? 3년간 못 찾게 됐어. 공탁만 3년간 해소할 수 없다. 됐어요? 자, 뒷배에 넘어가서 7번. 뭐라고 나왔어요? 자, 책을 보세요. 개공이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세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될 때라 그랬어요? 중개가? 거기도 동그라미. 중개가 완성이 뭐예요? 거래계약 체결.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자주 틀린 것 중에 하나인데 봐보세요. 아까 설명하는 것은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시 한다 그랬어요? 완성 전에 한다 그랬어요? 완성 전에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보험 설명한 것은 완성된 때 계약 체결할 때 그리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라 그랬죠? 그럼 관계증서 사본이 뭐예요? 보험증서 사본.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면 몇 가지 서류가 넘어가야 돼? 거래계약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쌍방. 그러죠? 확인설명서 일방 쌍방? 쌍방. 보험증서 일방 쌍방? 보증증서 사본이죠, 사본? 쌍방이에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보험증서를 이 계약서 줄 때 같이 줄 거 아니에요, 양쪽에다가. 줄 때 그냥 준다 그랬어요. 그 밑에 세 가지 설명하고. 그럼 그거 뭐요? 보장? 금액이 뭐요? 보험 금액 얼마 들었냐 이거. 아니 이상이니까 뭐 2억 들을 수도 있잖아요. 3억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얼마 들었는가. 또 기관이 보증보험회사냐, 공제조합이냐, 공탁기관이냐. 그리고 그 소재지. 그리고 보장 기간. 몇 년 보험 들었느냐. 이걸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설명하고 주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다 알아. 이건 모르겠어요. 요즘 뭐 다 공부하는데.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알죠? 근데 우리 법에서 설명하고 주라 그랬어요. 설명 안 해도 처벌 받아.
이거 설명 안 해도 처벌받아. 교부하지 않아도 처벌받지만. 이해됐어요? 이거 과태료 사유거든요. 이거 위반하면 몇만 원이냐고 과태료? 100만 원이냐고 과태료 사유입니다. 자, 100만 원이냐고 과태료 적어봐요. 몇만 원이냐고 과태료? 몇만 원이냐고 과태료? 몇만 원? 몇만 원? 그렇지. 그렇죠. 예, 좋았어요. 이제 나중에 다들 이상하게 변해가. 저하고 1년 하면 다 이상하게 변해. 그래도 다 학교하고 가면 되지, 뭐, 그죠? 좋다, 그러네. 이상하게 변해도 좋다. 뭐 이런 거. 자, 하여튼 100만 원 과태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중개가 완성될 때 이게 중요하고, 그죠? 이 시점 나오면 수험생들이 우리가 뭐 자주 틀려. 맨날 잊어먹거든. 거기다가 뭐 살짝 바꿔놓으면 다 틀려나가. 완성된 때 그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8번 제목 읽어보세요. 지급. 그래서 지급 절차 있는데, 칠판을 보세요. 이건 판서로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칠판 봐보세요. 보증금 지급 절차가 나와 있는데, 머리 굴려보세요. 그러면 손해 입증은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요? 피해자가 한다 그랬죠? 아까 저거 의리 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개공하고 일어난 거잖아요. 개공이 잘못해서 내 피해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 해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개공은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리고 아까 보험 증서에 받았어, 안 받았어? 어느 기관이 다 나와 있죠? 그럼 보증기관에다가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급을 청구한다고. 그러면 지급을 청구할 때 그냥 합니까? 고비서를 제출해야 돼. 자, 봐보세요. 둘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뭘 제출해야 돼요? 합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1억 2천 발생했는데 1억이 합의 보자 그러면 합의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보통 개공은 잘못을 시인해요, 안 해? 나몰라를 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얼마 지급하라는 판결서가 나와, 안 나와? 판결서. 뭐 이런 거. 뭐 화해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이런 서류. 이게 하나가 될 거예요. 이 중 하나가 돼야 뭐든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다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 의뢰인에게, 무슨 의뢰인에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얼마만큼 지급해요? 그렇지. 보증 설정 금액 한도네. 1억 2천 발생했더라도 보험 1억 들었으면 얼마까지? 1억까지. 그죠?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직접 개공에게 아까 청구하라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지급했어.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험회사는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했죠. 갚아라 할 수 있다 그랬죠? 얘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이 해지가 돼요. 보험계약이 해지돼요? 그러면 개공은 다시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며칠 이내? 15일 이내 다시 들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냐? 보증보험하고 보험제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아까 보험료 냈고 가입한 거죠? 그러면 다시 가입해야 돼. 재가입. 됐어요? 재가입을 할까요? 그럼 공탁이 있어요, 없어요? 공탁을 돈을 맡겨놓은 거죠? 그럼 맡겨놓은 돈 중에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럼 부족한 만큼 채워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이것은 지급액을 채우는 게 아니라 부족액입니다. 지급액하고 부족액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부족액을 뭐 한다? 보전. 보전이란 말은 채워 넣는다. 채워 넣는다. 이건 재가입, 다시 가입이란 말을 써요. 다시 가입. 됐어요? 예.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는 몇 줄 안 되지만 자주 나온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은 뭐 구비서류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구비서류 한번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을 손해배상할 때는 며칠이네? 15일 동그라미 치시고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무슨 가입? 다시 가입 동그라미. 공탁은? 보전 동그라미. 부족하게 된 동그라미. 다 중요해요. 지급액을 보존한다라면 틀려버려요. 부족한 만큼 보존한다. 보전이란 말은 뭐한다? 채워 넣는다. 보전이란 말이 뭐다? 채워 넣는다. 보전이란 말이 뭐다? 채워 넣는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며칠이네? 15일이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이제 보험이 뭔지, 어떨 때 손해배상이 성립되는지 대충 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어려운 건 없죠?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해됐어요? 예. 자, 마이크도 시원치 않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약금 반환 채무부터 해서 쭉 나갈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기본소를 하면 이게 꽤 많은 양이에요. 지금 기초교육이니까 그러지. 40페이지 이상 되는 내용이라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보기로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